특징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에 합격하는 건 뭐냐면 답안지를 잘 써야 된다. 잘 기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뭐냐면 사례형 문제가 그래요. 사례형 문제는 이게 뭐예요?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에서 쓴다고 하면 이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는 고득점이 상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뭐냐면 체화된 지식이 있을 거예요. 국제법 지시가에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해가지고 이 판단 내용을 자기만의 문장으로, 자기만의 문장 스타일로 답안지에 기재를 한다는 거예요. 답안지 기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고 상당히 훈련이 많이 필요한 얘기예요. 훈련이 많이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걸 달성해야지만이 고득점을 통한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수험생활을 많이 겪었죠.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많이 겪었죠. 수험생 겪으면 이 수험생 때는 어떻게 쓰냐 하면 수험생 때 시험 답안지를 보면 예를 들어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이 사례형이 많이 나왔죠. 사례형이 많이 나왔는데 사례형을 갖다가 푸는 것보다는 사례형을 갖다가 푼다는 거죠. 문제는 사례형은 뭐야? 풀라고 낸 문제예요. 풀라고 낸 문제인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그냥 일반 지식이죠. 일반 지식을 암기하고 와요. 암기한 다음에 이거 갖다 기술하고 와요. 기술하고 온다는 얘기예요. 사례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사례 문제에 주어진 쟁점이라고 생각되는 쟁점에 대해서 자신이 암기하고 있는 일반 지식을 답안지에 쭉 나열하고 온다는 얘기예요. 사례 푸는 항목은 별로 약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게 진짜 이러면 이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물론 뭐예요? 물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답안지를 기술하고 있죠. 사례형에서 포섭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일반론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례형 문제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쓰게 되면 합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쓰면 사례형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례형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례는 기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포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안에 대한 포섭이고, 그 다음에 이 포섭 문장도 법률 문장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법률 문장처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쟁점이라 하더라도 법률 문장답게 써야지만이 이놈이 제대로 된 법적 지식을 체화하고 있구나라고 어떤 채점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냥 단순한 암기 중심으로 문장을 쓰게 되면 채점위원들이 뭐라고 한다? 이건 채점위원들이 이놈은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 체화된 문장으로 답안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냥 교재에 나온 것들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암기해가지고 사례를 푸는 것과는 상관없이 암기된 지식을 기술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맞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안에 대한 포섭 문장을 법률 문장답게 구성할 수 있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야지만이 사례형 시험과 관련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그럼 사안 포섭을 제대로 해서 법률적 문장으로 깔끔하게 재구성하는 것이냐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제가 그래서 보면 일종의 이제 광고죠. 제 강의에 대한 광고인데 학원 쪽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우리 프라임 원장님이 강의 요청할 때 이제 제가 이제 2021년도 대비로 들어오잖아요. 2021년도 국립외교원 대비로 들어왔잖아요. 외교원 대비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여기 순환별 특징이 뭐겠어요? 보통 학원마다 다 공통적이죠. 예비순환 있고, 그
그 다음에 이거 1순환이 있죠. 1순환이 있고, 그 다음에 2순환이 있고, 2순환이 있고, 3순환이 있다니, 3순환. 네 가지 순환이 있죠. 그때 보시면 보통 이제 학원 강의가 뭐 비슷하겠지만 우리 학원에서 저한테 학원에서 제공해준 자료에 따르게 되면 예비순환은 뭐라고 하냐면 기본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론 위주의 강의로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예비순환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기본 교재로 삼았던 신국제법 강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정리하는 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순환은 뭐냐면 1순환은 기본 이론의 확인과 심화 이론의 정리를 통하여 수험 이론 전반을 완성하는 강의다. 그러니까 제 강의 따르면 1순환 단계에서는 이제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대순 교수님의 국제법론이죠. 김대순 교수님의 국제법론이 상대적으로 정인석 교수님의 국제법, 신국제법 강의보다도 논거가 풍부하니까 정인석 교수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보다 풍부한 논거를 갖다가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당연히 김대순 교수님의 국제법론이 1순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요 예비순환과 1순환 두 단계를 통해서 수험 국제법과 관련된 기본 지식이 이제 완성이 된 것이요. 기본 지식이 이제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완성이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완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순환, 삼순환은 일종의 응용으로서 답안지 작성이 이제 주된 쟁점이 된 거죠. 답안지 작성이 되는 것이죠. 답안지 작성. 그래서 보시면 보통 이제 학원의 이순환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기출문제와 연습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답안 구성 능력을 완성시키는 강의다. 답안 구성 능력이에요. 답안 구성 능력. 그 대상보다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신작 문제겠죠. 신작 문제. 저는 신작 문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정인석 교수님 있죠. 정인석 교수님의 판례백선하고 아니면 이제 정인석 교수님 교재에 기술되고 있는 사례들, 그 교재에서 기술되고 있는 약식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재구성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다. 그래서 기출 문제하고 신작 문제에 대한 구성이죠. 답안지 구성이에요. 답안지 구성이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구체적 기술이 아닌 구성 능력과 관련된 쟁점을 강의하는 강의가 바로 이순환이라는 얘기예요. 이순환이 되는 거고, 이제 삼순환은 뭐냐면, 삼순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합격을 위한 마지막 학문이 된 거죠. 답안지 작성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답안지 작성 능력에 대한 이제 테스트나 훈련을 하는 과정이죠. 훈련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학원가가 보통 우리 프라임 학원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학원도 이런 식으로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학원에서 제의할 때는 그냥 이제 어차피 2021년도 용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거니까 예비순환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비순환만 하겠다라고 이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장님께서 혹시나 해가지고 3순환 답안지 특강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없냐 했더니 제가 사실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렇게 산형 문제를 갖다가 완성형으로 갖고 있는 신작 문제가 없어요. 이 신작 문제는 이제 제가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을 거치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물론 지금도 이제 급하게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기존에 뭐 이렇게 여기 신림동에서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바꿔서 내면 만들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그냥 강의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쟁점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보다 정밀하게 사실관계를 구성해가지고 보다 깔끔한 사례형 문제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절했어요. 삼순환 강의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요즘에 이제 보면서 삼순환 강의 거절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요 국제법 강의를 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제가 이제 삼고 있는 신국제법 강의, 신국제법 강의는 뭐 이미 뭐 제 몸속에 체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체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국제법론, 김대순 선생님이 국제법론도 어느 정도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다 체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뭐 기본 이론 강의하는 거와 같아서 이미 이제 준비가 완료된 상태고, 뭐 강의도 많이 했죠. 지긋지긋하게 많이 했죠. 요양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게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기출문제. 그러니까 국립외교원 기출문제. 국립외교원 기출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안을 작성하고 있어요. 답안을 작성하고 있어요.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더라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나름대로 답안을. 약간 창의적인 글,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창의적인 글을 쓰니까 상당히 재미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제가 이 답안지를 만들면서 드는 생각이, 야,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죠.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답안 능력, 기존 수험생입니다. 기존 수험생의 답안지 작성 능력에 대해서 한번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정 필요성. 여러분들 이제 뭐 혹시 저는 뭐 골프를 안 치는데,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해요.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원포인트 레슨에서 딱 프로가 딱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레슨을 한 번만 딱 레슨해주면 그 사람의 능력이 확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골프를 안 쳐요. 그래서 요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뭐 제가 이제 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법률 문서를 갖다가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많이 작성해봤잖아요. 여러분도 아직 법률 문서를 작성해보진 못했잖아요. 법률 문서를 수천 배 작성해본 사람으로서 한번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답안지 작성에 대한 능력을 한번 배양해보자라고 했다니. 그래서 보면 변경된 제3순환 강의를 한번 개설해볼까 생각한다니. 변경된 3순환 강의. 그래서 변경된 3순환 강의를 갖다가 한번 개설해볼까 지금 학원 측하고 협의 중이에요. 확정된 건 아닌데 뭐 지금 거의 뭐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이 3순환 강의가 보니까 50점짜리를 갖다가 1회로 하더라고요. 1회. 그러면 제가 지금 기출문제를 3회를 작성했거든요. 3회분 작성하면 이미 뭐예요? 6회분이 확보된 거예요. 6회분이 확보됐고, 뭐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더 국립외교원 전 문제 갖다가 하게 되면 최소한 한 15회분은 나올 것 같아요. 15회분. 아니면 뭐 10회분으로 축소시켜도 상관없고요. 10회 내지 15회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요 10회 내지 15회분의 3순환, 약식 3순환을 한번 개설해볼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을 갖고 거 아니에요. 야, 기출쟁점 다 아는 거 아니야? 기출 쟁점 다 아는 것 아니냐? 신장 문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발생해요. 보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쫙 반복된 얘기지만 합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합격하려면 답안지 작성 능력을 키워야 돼요. 답안지 작성 능력을 키워야 돼요. 답안지 작성 능력은 언제 키워지냐면 새로운 신장 문제를 씀으로써 작성 능력이 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문제 있죠? 동일한 문제를 반복해서 써야 돼요. 반복해서 써봐야지만이 답안지 작성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반복이라는 건 동일한 내용을 동일하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쓸 때마다 동일한 시험 문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쓸 때마다 그 사안을 갖다가 포섭하고 전개하는 문장 능력이 향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2018년도 만약에 50점짜리 그 국립외교원 신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답안지를 써봤다는 얘기예요. 1년 대부분 한 번씩 써봤겠죠. 써봤다면 그게 완벽한 답안이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법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달리 구성해가지고 보다 멋지게, 보다 법률 답안지답게 쓸 수 있도록 하느냐.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변호사들도 통상 얘기하게 되면 통상 이제 준비서면을 쓰잖아요. 준비서면이라는 것은 이게 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은 보통 통상 준비서면이라고 해요. 준비서면은 한 번에 완성이 안 돼요. 한 번에 완성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한 뭐 5번, 6번을 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초안을 만들어요. 초안을 딱 만들어요. 초안을 딱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하루가 지나가요. 하루가 딱 지나가서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이제 A 사안에 대해서 초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B 사안에 대한 초안을 만들죠. 하루가 끝났다고 하면 다시 그 다음 날 A 사안과 관련된 준비서면 초안을 다시 읽어보면 수정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수정할 부분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루 만에 생각이 바뀌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정 A 초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두 번에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2, 3일 또 지나게 되면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재수정안이 나온다. 재수정안. A2 안 나. 그럼 세 번째 바뀌냐? 세 번째 완성형을 만드는 사람은 상당히 뛰어난 변호사가 돼요. 이 재수정안도 안 되고 다음에 3차에 가나. 4차겠죠? 4차 수정안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 수정을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수정을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수정을 해나가면서 자기만의 문장 스타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문장 스타일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느껴요. 초안보다는 두 번째 안보다는 세 번째보다는 네 번째 안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네 라는 식으로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험은 한 번에 써야 되지만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다가 완성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만약에 다른 초안을 만들 때도 이 초안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소송서류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외교부라든지 아니면 저 산업자원부에 있는 통상교섭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특히 이제 외교부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일반 행정부 좀 빼놓고. 일반 행정부도 비슷해요. 외교부에 100%가 과언이 아니에요. 100%는 이제 외교부 사람들 용어로 따르면 페이퍼워크라고 해요. 페이퍼워크라는 표현을 써요. 글 쓰는 능력이라는 거죠. 글 쓰는 능력인데 페이퍼워크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도 페이퍼워크, 끝도 페이퍼워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페이퍼워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해서 사무관을 가게 된다요. 사무관을 가게 되면 뭐야? 이 과장님의 결제를 받거든요. 과장님. 그 밑에 이제 국장님이 있어요. 위에 국장님이 있어요. 국장님 꼭 중간에 심의관님이 계신데 심의관님 잘 손한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은 뭐야? 담당 사무관하고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이제 국장님이 이제 일을 처리해야 된다. 담당 사무관이 초안을 올려요. 초안을 올리면 과장님이 되게 많이 고친다. 수정을 하게 된다. 이 수정도 한 번에 수정이 안 돼요. 수정도 한 번에 수정이 아니고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뭐 중요한 사안은 10번도 왔다 갔다 해요. 10번 왔다 갔다 한다. 과장님하고 담당 사무관하고 10번 이상이 왔다 갔다 한대요. 과장님이 수정해주면 담당 사무관이 그 수정본에 기초해서 다시 새롭게 초안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그 새로운 초안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생각을 갖다가 그 페이퍼에 담고 한다는 얘기예요.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다음 이거 가서 또 국장님한테 결제를 받으면 또 국장님 생각이 또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또 몇 번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타인의 심사를 받는 거죠. 타인의 심사를 받으면서 새롭게 계속 문건을 만들어내가는 거예요. 새롭게 계속 문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글을 쓰는 능력, 외교부 용어로 따지면 페이퍼워크죠. 페이퍼워크에 대한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능력이 향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능력이 선천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는데 너무 선천적으로 뛰어난 사람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천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게, 자기는 뭐 명문대학교 나오고 글을 잘 쓴다. 잘 써봤다. 신빙 사무관이에요. 신빙 사무관이 잘 써봤자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신빙 사무관도 안 됐어요. 신빙 사무관이 글 써가지고 하잖아요. 살아남는 글자가 없어요. 요즘에 어떨지 모르지만 생존하는 글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존하는 글자. 생존 글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다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건 뭐 이제 사무적인 얘기지만 시험 답안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본 답안을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그 써본 답안을 다시 쓰되 새롭게 자신의 입장에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동일한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답안을 계속 써보는 것도, 계속 써봄으로써 자신만의 어떤 답안지 문장과 관련된 스타일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완성이 돼야지만이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완성된 문장 스타일 하에서 사고가 형성되고 교재를 읽는다 하더라도 아주 효율적으로 교재를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